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조정 점수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학 영역에 우리가 공통 점수가 14점이고 선택 점수가 26점입니다. 공통은 이제 확통을 선택을 하든 미적분을 선택하든 동일한 시험지를 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 점수의 확통 선택자의 공통 점수의 평균이 있고 여기 표준 편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미적분 선택자의 공통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상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였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별 차이를 나타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친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단이 좀 고르냐 안 고르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확통형 선택 과목에 이제 선택 과목 선택 점수의 이건 평균 선택 점수의 평균이고 이 녀석은 이제 선택 점수의 표준 편차고요. 평균 점수는 15점이고 6점이에요. 자, 그러면 공통 점수는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 문제를 치르기 때문에 나중에 표준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됩니다. 이건 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선택 점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점수화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각각 여기에서도 20점을 받았고 여기서도 20점을 받았을 적에 자, 내가 실제로 내가 받은 점수가 20점이고 여기도 20점이에요. 선택 점수가 말이죠. 26점 중에서 20점, 6점을 받았을 때 과연 누가 더 잘했는가를 우리가 조정 점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선택 점수만을 가지고 선택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을 가지고서 표준화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20점에서 17점을 빼요. 3점이죠. 그죠? 5로 나누게 되면 0.6점이에요. 20점에서 15점을 빼요. 5점입니다. 6분의 5가 되겠네요. 6분의 5.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겠죠? 20점, 20점, 0.6, 얘는 6분의 5. 일단 이 상태로만 보면 얘가 더 잘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요. 0.6보다 6.5가 더 크, 6분의 5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왜냐면 실력은 여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용이 17점, 평균이 17점이라고 해서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더 잘했나요? 그렇게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누굴 봐야 되냐면 공통점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공통점수가 39점, 42점이니까 사실상 미적분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조금 약한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점수를 고지고 또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직접 비교하려고 하면 두 집단이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어떤 집단에 동질한 집단이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 그래야 이 두 개의 점수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적분을 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평균이 15점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상당히 미적분 시험이 어려웠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인 거죠.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선택 점수만을 가지고 Z 점수를 계산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선택 점수만을 가지고서 Z 점수를 계산하는 것. 이게 Z 점수죠. 저번 시간에 영상 강의를 보았다면 이게 Z 점수라는 걸 알 거예요. 이 Z 점수 0.6, 6분의 5라는 것 두 개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 원래 이 상태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돌려준다. 0.6이라는 Z 점수를 갖는 확통 선택자의 공통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 이런 거예요. 자, 이 0.6이라는 Z 점수를 갖는 확통 선택자가 39점이 평균이에요. 그죠? 이 어떤 점수를 이 확통 선택자의 공통 점수의 표본 자료 속에서 한번 Z 값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음표에서 39점을 빼고 다시 14로 나누게 됐을 때 그때 똑같이 0.6점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점수 이 물음표 점수가 얼마일까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표준화하고 다시
이 집단으로 역표준하는 겁니다. 다시 역표준화해. 그래야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지, 많은 시험을 치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시험을 치고 있는지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잘 보십시오. 물음표 2개짜리입니다. 이번에는 물음표 2개예요. 이 녀석의 점수니까 물음표 2개. 평균이 42점이에요. 42점이고 15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6분의 5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되는 이 물음표는 얼마일까요? 라는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이 물음표는 곱하면 8.4에다가 39를 더한 거니까요. 더해서 보니까 47.4점이에요. 얘는요. 6분의 5에다가요. 75가 되겠네요. 그러면 5, 25, 75입니다. 거기다가 42점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얘가 약 한 6일은 6, 6, 22, 6일은 6, 6, 22, 6, 5, 30인가 12.5점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더해보니까 얼마입니까? 56.5점입니다. 자, 어때요? 훨씬 이 친구가 더 잘한 점수로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결론은 이거예요. 자, 여기 나온 이 점수 있죠? 이 점수를 우리가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라고 그래요. 그럼 학생들마다 선택 과목의 정확하게는 조정 원점수라고 합니다. 조정 원점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받게 되냐면, 자, 이런 걸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공통 원점수와 조정 원점수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거의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다시. 자, 공통 점수와 선택 점수가 있을 텐데, 실력은 공통 점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 집단이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통 점수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택 점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과 표준표자, 평균표자. 평균이 더 높다고 해서 확통이 더 공부를 더 잘하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선택 점수를 가지고서 표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단과 이 집단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한단 말이에요. 표준화를 한다. Z 점수를 구한다. Z 점수를 구했어요. 얘도 Z 점수를 구했습니다. 이 Z 점수만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기에는 불합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미적분을 선택했던 사람과 확동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그 집단이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면 조금 달라요. 제가 과학고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고에 대한 예를 들면 부산고학고가 있고요. 부산 1과학고가 있어요. 사실상 지금은 거의 이 학생과 이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과 이 집단은 학생들의 풀이 공부하는 어떤 그런 능력적인 상태가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Z 점수, 다시 말하면 Z 점수만을 딱 비교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Z 점수 높은 놈이 공부를 더 잘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왜냐? 부산과학고나 부산 1과학고나 공부 잘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확동을 선택하는 친구와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분명히.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수학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집단과 여기 있는 집단은 분명히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거죠. 그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역표준화입니다. 역표준화. 다시 이 집단의 공통점수. 왜? 공통점수는 왜? 똑같은 시험을 쳤으니까요. 공통점수로 다시 점수를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환원시켜보자. 다시 돌려보자. 그래서 방금 같은 계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그 결과가 이게 바로 조정 원점수예요. 실제로 내가 20점이라는 원점수를 받았지만 조정 원점수에 의하면 56.5점이고 실제로 2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지만 나는 조정 점수를 받으면 47.4점이라는 조정 원점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조정 원점수까지 여기까지를 딱 받아 놓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최종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건 세 번째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조정 점수를 계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해를 조금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 두 집단의 일성, 그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역표준화한다. 역표준화한다. 다시 말하면 표준화의 전 단계로 돌리는 상태. 그렇게 돌려주는 것이 결국은 이 조정 점수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